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너굴파파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허름한 여인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바쁘게 살다가, 아이고. 자, 오늘 너굴파파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허름한 여인숙의 배경을 또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한테 제가 여기 돌비님 시들모에 참여했었던 얘기를 해주고, 방송 소개를 좀 했었어요. 예.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친구 중에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 친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명언을 가진 친구가 자기가 사실 이런 일을 겪었었고, 이런 일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듣긴 했었지만 그 친구가 뭐 영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얘기들을 수집을 했죠, 제가. 근데 좋네요. 이제 그 친구가 겪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고 여인숙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 중에 여인숙이 배경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안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귀신을 보게 된 이유가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다른 분들 시참도 제가 많이 들어보고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영안을 가지신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태아일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사주가 그 윗대 조상님들부터 이런 영안을 가지신 분이었다든지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본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친구의 주장대로만 얘기를 빌려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친구가 영안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 제 어린 시절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 가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200원 정도 했겠죠. 그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정도 크기의 공포 모음집 아니면 뭐 만드기 시리즈 요런 책들을 팔았었어요. 오랜만이다. 예. 그런데 그 책들을 여러 권 사서 보는 게 그 친구 취미였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공포 모음집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손바닥만한 크기니까 되게 작으니까 숨겨서 이렇게 몰래 보던 중에 친구가 그 공포 모음집 중에서 귀신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거예요. 오? 예? 근데 그 친구 말을 빌리자면 이제 방에서 벽면을 보고 옆으로 누워서 두 눈에 힘을 꽉 주고 잠들었다가 잠에서 딱 깨는 순간 눈을 바로 딱 뜨면서 벽 한 곳에 초점을 두고 가만히 응시를 하면 벽면 속에 갇힌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난 친구는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그 책의 내용대로 했고 잠에 들었다가 새벽에 잠깐 잠을 깨서 책 내용대로 했더니 그 벽 속에서 아줌마 귀신이랑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뜩한 모습에. 그래서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그러고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뭐 학원이나 살면서 곳곳에서 못 보던 영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더라고요.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영안이 트인 건데 친구는. 근데 그날을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러지 말걸, 그 책대로 하지 말걸 하고. 이후로 그 친구의 이제 습관이 된 게 눈을 자꾸 한 번씩 마주치면 마주친 그 영가가 항상 한 며칠을 자기 근처에 따라 붙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음침한 기운 들거나 하면 허공이나 일정한 곳 응시하는 습관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일부러 안 보려고 다른 곳에 시선을 집중하려고. 이거는 배경이고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제 친구가 지금부터 약 4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을.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편의점에 그
빵류 제품들 판매하는 거 아시죠? 알죠? 그런 빵들 팔 때 보면 그냥 빵만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그런 빵들이 있는데, 그런 플라스틱 용기 틀을 제작해서 공장에다 납품하는 업체예요. 네, 그런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업무 강도로만 따지면 되게 덥고 습하기도 하고 근력도 필요로 하고 뭐 이런 일이라서 처음에는 한국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시켜봤더니 대부분 오래 못 버티더래요. 뭐 3D 업종이니까 예. 또 한 달 내에 그만두거나 뭐 일주일 만에 도망가거나, 좀 심하면 뭐 점심만 먹고 나서 잠시 편의점 다녀올게요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더라고요. 할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이제 채용해서 썼는데, 처음 근무를 시작했던 외국인 근로자 직원이 파키스탄 출신이었대요. 그분이 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숙식도 친구 공장 내에 작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곳에서 해결을 했대요. 예. 친구가 이제 원룸을 구해주겠다, 편하게 지내라 이랬는데 자기는 월세도 아깝다고 그냥 여기서 지내면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뭐 한 두어 달 지나고 그 직원은 일도 숙면이 좀 됐고 점점 적응하던 중이었는데, 근데 친구가 신경 쓰이던 게 이 직원이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날이 갈수록 좀 수척해져 가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힘이 없어 보이지? 좀 살이 빠져 보이지? 이런 걱정이 돼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보양식을 사 먹이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컨테이너 생활하는 게 너무 더울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에 에어컨도 설치를 해주고 자기 사비로 그렇게 했는데도 직원이 자꾸만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가는 모습, 그런 게 눈에 보이더래요. 티가 나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먼저 설비를 가동하고 업무 중이었어야 될 그 외국인 직원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또 이 친구가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도망갔나 힘들어서 그런 마음에 체념을 했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그 직원이 지내던 컨테이너 문을 열어봤대요, 살짝. 예. 근데 그 직원이 분명 한여름인데 두꺼운 담요를 다 뒤집어 쓰고 에어컨도 꺼놓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디 아픈가 보다 싶어가지고 구급차를 부르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으로 가던 그 앰뷸런스 안에서 그 직원이 친구한테 계속 친구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더래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야하 구트 구트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구트 구트 이러니까 굿이라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는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픈데 병원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굿이다 이런 말인 줄 알고 괜히 뿌듯했다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다가 직원이 병원 도착하자마자 좀 안심을 한 건지 픽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고, 한참을 치료받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대요. 근데 그 직원이 깨자마자 친구한테 자기 지금이라도 혹시 집 구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공단 내에 신축 원룸들이 많이 지어지던 중이라서 이제 공실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친구가 당일날 바로 부동산 문 연 곳을 찾아서 원룸 한 곳을 계약을 해줬대요, 가까운 곳에. 근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컨테이너에 가서 짐을 싹 싸들고 원룸으로 바로 들어갔대요, 그날. 그래서 되게 불편했나 보다 여기 사는 게 하고, 그 컨테이너를 그 이후로는 쓸 사람이 없어서 방치를 했대요. 그러고 그 이후에는 그 직원도 이제 문제없이 2년 정도 더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을 때만 해도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냥 뭐 많이 아팠나 보다, 아니면 뭐 병이 났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도 뭐 대부분 친구가 다 방을 구해다 주면서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원룸에서 지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파키스탄 직원이 이직을 하고 새로 직원을 뽑았는데 또 파키스탄 출신의 다른 직원이 왔는데, 근데 이 직원도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원룸 안 가겠다. 돈 아깝다. 자기는 그냥 공장 내에서 숙식하겠다 해서 그 컨테이너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줬대요. 예. 그럼 여기서 지내라. 여기 뭐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다. 이러고 안내를 해주고 그 직원도 초반에는 진짜 다른 나라 출신 직원들이랑도 문제없이 잘 어울리고 일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배워 나가던 중에 그 직원이 하루는 친구한테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당시에는 손짓발짓 막 써가면서 뭔가를 막 설명하더래요. 천천히 들어보고 막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자기 말고 여기서 지내는 다른 직원 또 있냐는 걸 물어보더래요. 오. 그래서 친구가 아니 없다고 너밖에 여기서 안 잔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행이라는 투? 그 약간 그런 투에 한숨을 한번 후 하고 내뱉고는 별말 없이 일하러 가더래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직원이 좀 친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저녁을 먹고 잠깐의 야간 업무가 있었어요. 잔업이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 야간 업무를 딱 마치면 저녁 이제 식사 때 자기가 먹던 음식에서 조금 따로 빼놨던 그런 음식들 조금을 작은 접시에다 골고루 담아서 공장 한쪽 바닥에다 두고 벽에다 손을 이렇게 딱 짚은 채로 뭐 조용히 자기 나라 말로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더래요.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싶어가지고 뭐 그냥 쟤네만의 뭐 종교 의식인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냅뒀대요.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출근해서는 그 음식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치우고 막 밝게 일하고 하니까 친구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직원이 온 뒤로 친구 사업이 진짜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되게 소규모 업체였거든요. 예. 업장 자체도 작고 직원 수도 작고 작은 회사인데 규모 자체가 다른 거대한 경쟁업체랑 입찰해서 붙어서 이긴 거예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는데 그런 입찰에서도 이기고 수주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 조금 보태갖고 친구 말로는 앉아서 돈 세다 퇴근한다 할 정도였대요. 이야. 그 당시에. 예.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그 친구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본국에 다녀왔어야 된다는데 그 직원이 본국에 다녀와야 될 때쯤이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든 그 코로나가 예.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초창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국은 가능한데 그 나라에 입국되고 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장인 제 친구도 그 직원한테 상황을 설명을 했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서 네가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 회사에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조금 늘었던 한국어랑 막 영어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더래요. 대충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사장님 여기 사실 공장에만 붙어있는 귀신이 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걔 모습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흉측했다. 근데 너무너무 말라서 뼈밖에 안 보이더라. 매일 먹을 걸 이렇게 챙겨주고 매일 좋은 곳으로 옮겨가길 축복을 해줬다. 근데 내가 다시 못 돌아오면 저 애는 또 굶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회사 힘들 거고 사장님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신 저 아이 좀 살펴줘라 그랬대요. 네. 그 친구는 그 직원이 뭔 허튼 소리를 하나 싶어서 듣고 있다가 야 나도 사실 귀신 같은 거 좀 볼 수 있다. 그 친구는 영안이었으니까 나도 귀신 같은 거 좀 볼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우리 공장에서 그런 귀신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사장 있을 시간에는 숨어서 없다. 근데 밤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뭐 먹을 만한 거 없나 공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그 사무실 여직원이 출근을 하면 한 번씩 여직원 서랍이 다 열려 있었다거나 뭐 서랍에 넣어둔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게 뜯어져 있다거나 했다고 딱 문득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외국인 근로자 직원의 말을 조금 신뢰감을 갖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랬더니
그냥 먹을 거 조금 나눠주고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기도만 해주면 된다 이랬대요. 그거면 돼? 그렇게 간단해? 이랬더니 그 외국인 직원이 하는 말이 나도 한국 귀신은 잘 모른다. 근데 일단은 배고파 보이는 애라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적어도 배불리만 만들어주면 사람 안 괴롭히고 사장 도울 거다 이랬대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게 뭘 좀 이쪽 연가나 이런 쪽을 좀 아는 앤가 싶어가지고 야 너 파키스탄에서 뭔 일 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젊을 때 파키스탄에서 퇴마사였었대요. 오, 예. 파키스탄에서 퇴마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영감도 많이 떨어지고 파키스탄 귀신들이 자기 힘을 더 이상 안 무서워하고 이래서 다른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으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직원 말은 믿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친 김에 옛날에 그 일하던 직원이 너랑 같은 파키스탄 출신이 있었는데 한 번 쓰러졌었다. 근데 걔가 구급차 실려가면서 나한테 구트 이러던데 그거 뭔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것도 귀신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이랬더니 그 직원이 또 웃으면서 말해주는 게 사장님 구트가 파키스탄 말로 고스트 이랬대요. 귀신. 그러니까 그 직원도 봤던 거예요. 그 귀신을. 오. 그래서 거기서 안 자겠다고 당장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그러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이 고향에 돌아가고 친구는 지금도 매일 그 아이 귀신이라는 그 영가 밥을 챙겨주고 있고 예. 아주 가끔씩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날이 있대요. 한 번씩 진짜 가끔. 네. 그런데 그럴 때 현장 문을 딱 열면 되게 작고 까맣고 눈만 땡그랗게 보이는 아이 영가가 있는데 밥 먹다가 말고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자기를 보면. 예. 절을 꾹뻑하고는 천천히 사라지는 걸 몇 번 목격했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 영가를 챙겨주고 뭐 그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 많이 개인 힘들죠. 사업하시는 분들 다 힘든 요즘인데 친구 사업은 다행히도 코로나 때 이후에도 이전이랑 크게 다름 없이 계속 꾸준히 성장 중이고요. 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잘해줘서 이제 그런 보답을 받을 순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뭐 보여야 뭐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렇죠. 이 친구는 직접 보고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또 이게 인복이라는 게 친구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내 인복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어떻게 할 보면 수가 그 직원 없어. 덕분에 그 영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 또 소름 돋는 이야기면서 야, 또 신기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친구분께서 영환이 트인 방법이 너무 진짜 어이가 없긴 그렇죠. 하다. 네, 저도 사실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네. 영환이라는 것도 몰랐고 저는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보거나 느끼거나 하지만 저도 사실 이 친구한테 내가 이런 걸 한 번씩 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몰랐고 되게 오랜 친구인데도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영환분들이 친구분들한테 나 귀신 본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실제로 안 그쵸. 믿어주니까 어차피. 안 믿어주는 것도 있고 괜히 네. 절 좀 이상하게 보거나 좀 거리를 두거나 할까봐 말 못한 그러니까. 것도 있죠.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는 앞전 얘기보다 훨씬 과거의 얘기예요. 네. 앞선 이야기의 그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그 친구가 직접 해줬던 20살 시절 군대 입대하고 군 생활 중에 겪은 실화 2가지입니다. 네네. 네, 친구는 이제 군대를 모 사단의 헌병대로 가게 됐어요. 헌병은 보통 이제 키가 남들보다 크거나 체격이 좋거나 아니면 외모가 빼어나거나 이런 훈련병들을 뽑아가거든요.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친구는 키도 작고 체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외모도 막 썩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친구는 당연히 지원도 하지 않았죠, 헌병에. 근데 훈련병 중에 가만히 서 있는데 당시 그 사단 헌병대 인사과장님이
뭘 보고선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뽑아가더래요. 이러고 뽑아가시더래요. 오호. 친구는 군입대라 당연히 긴장도 하고 있었고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갔는데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7일간의 휴가를 주시더래요. 받자마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머리는 길러야 되고 밖에서 네가 쓰던 핸드폰 정지 풀어오고 여벌 사복이랑 운동화들을 가지고 들어와라. 복귀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예. 이거 뭐야 이게 군대인가 싶어고 약간 친구는 어리둥절해 있는데 일단 첫 휴가 나오자마자 당시에 제가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신규 핸드폰을 개통을 하러 왔어요. 저는 제가 직접 배움까지 했던 친구가 매장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친구는 헌병 중에서도 사실 사복 DP조가 된 거였어요. 아, 예. 네, 일반인 분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DP조.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친구는 머리도 일정 길이 이상을 길러야 됐고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군복보다 사복을 입는 날이 더 많았던 DP조 근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DP조의 주된 업무를 설명드리자면 그냥 군탈자를 체포하는 건데 예. 장기 군탈자거나 혹은 이제 소총 아니면 군에서 쓰이는 탄약 같은 걸 탈취해서 군탈한 장병들을 사복을 입고 위장 잠복하다가 오. 예상 이동 경로나 제보가 들어오는 위치에서 대기하다 잡는 업무거든요. 그냥 군 경찰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군 경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핸드폰 내에서 이제 알림만 뜨면 자다가도 이제 씻다가도 막 출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예. 근데 요 디피저는 절대 1인 1조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문제의 첫 번째 사건이 친구가 일병 때 30일 정도 장기간 휴가를 나온 거예요. 이 휴가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시참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그 친구한테 야 그때 그 무슨 일이었지? 하고 한 번 더 들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좀 기묘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당시 일병 간지 얼마 안 됐던 친구가 여느 때처럼 군딸자 정보를 통해서 예상 경로 주변을 순찰 중이었대요. 같은 조 선임이랑 이렇게 순찰 돌다가 PC방을 들어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래요. 친구 눈에. 이렇게 PC방 좌석이 쭉 줄지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 근데 유독 한 사람 어깨에 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가 등짝을 막 때리시면서 막 목 놓아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PC방의 할머니 조합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사람도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목 놓아서 울고 있는데 저 큰 소리에 주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선임한테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 말을 하고 그 자리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변눈질로 살짝 봤대요. 근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자 그 뒤로 아까 그 할머니가 펑펑 울면서 이제 사투리로 우리 애기 너무 뭐라 하지 마이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못 봤던 반대쪽 얼굴이 딱 눈에 보였는데 한눈에 봐도 아 사람은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도착을 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장기 군탈자 목록을 막 살펴보는데 해당 지역이랑 전혀 다른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서 거의 12년째 당시에 12년 정도 잡히지 않고 탈영 중이었던 장기 군탈자 특징이랑 너무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12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안 잡힌 거거든요. 예. 보통 평균적으로 군탈을 하면 평균적으로 2달 내에 다 잡힌대요. 금방 잡혀요. 예, 맞아요. 길어봐야 2달 내에 다 잡힌대요. 예. 근데 12년을 안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친구가 같은 조 선임한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제 도주 경로를 다 막아둔 채로 그 남자한테 신분증 요청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황급히 놀라면서 도망치려는 걸 그 현장에서 붙잡았대요. 체포를 했대요. 그렇게 체포를 하고 이제 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과정에서 이제 친구가 전해들은 얘기는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사실 부모님을 어린애 일찍 여의시고 할머니랑 2분이 생활하던 분이셨대요. 예. 근데 그 남성분이 이제 군 입대를 하셔야 될 나이가 왔고
그걸 병무청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걸로 전산상에 남아 있어서 군입대를 미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군입대를 하시게 됐고, 안타깝다. 이제, 네, 그러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님이 손자 보살핌 없이 혼자 생활하시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모님이, 안타깝게도 고독사를 하시게 됐고, 어휴. 찾아오는 분이 없으니까 빨리 발견되지가 않아서 바닥 한쪽 면에 이렇게 얼굴을 대시고 쓰러지신 채로 이제 사후 부패가 좀 많이 진행된 뒤에 발견이 되셨던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군대 내에서 할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그 남성분이 할머니 장례를 위해서 휴가를 나갔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복기 군탈자가 됐던 거예요. 예. 솔직히 복귀하기 싫었겠죠. 군대가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원망감도 있었을 거고. 어찌됐든 친구는 이제 그 장기 군탈자분을 잡고 포상휴가를 받아서 휴가 신고를 하려는데 그 당시 인사과장이셨던 그 간부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눈에 남들 못 보는 다른 게 좀 보이지? 그것 때문에 잡은 거 아니야? 그랬대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그래 딱 여기서만 그 눈 필요한 만큼만 쓰고 전역하고 나면 좋은 것들만 보고 밝은 것들만 봐라. 잘했다 이러셨대요. 우와.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친구가 영환이었다는 거 아신 건지는 친구도 당시에 못 물어봤대요. 너무 이제 계급이 영광급이시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못 물어봤대요. 그냥 대답만 했지. 그 사건이 그렇게 넘어갔고 그 친구가 이제 전역하기 전에 한 번 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짬도 어느 정도 찼고 고참급이었을 때 잠을 자던 도중에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출동을 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대요. 출동 전부터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디피조에게는 K5 개인화기가 지급된다 하더라고요. 차요? 권총. K5 아. 아, 예. 네, 권총은 뭐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K5. 기아게 아닌 K5 개인화기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네. 진정하고 이어갈게요. 네, 그렇게 무장을 하고 체포 불응 시에 발포까지 허가한다는 명령이 내려왔대요. 그 말을 듣고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로 출동을 했대요. 그날은 진짜 출동지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찝찝하다, 계속 진짜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 거기가 시에서도 한참 떨어진 완전 시골 동네였고 시골 동네 읍내였대요. 해당 지역이 주변이 산들로 완전 사방이 쌓여있는 그런 동네고 주변에 엄청 큰 댐이랑 저수지까지 근방에 있던 곳이라서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고 안개가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뿌옇게 끼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내리면서도 오늘 진짜 이상하네 이러고 내렸대요. 그렇게 어쨌든 내려가지고 이제 장비 점검 마치고 인원 점검까지 마치고 인원 나눠가지고 자 너는 동쪽, 너희는 서쪽, 너희는 북쪽, 너희는 남쪽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읍내 곳곳을 순찰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곳곳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 친구 눈에 그때부터 자꾸 안개 틈에서 진짜 새파랗고 가느다란 팔이랑 손이 쑥 나왔다가 쑥 사라지고 쑥 나왔다가 쑥 사라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안개 속에서. 근데 이게 안개라는 게 내 눈앞은 뿌옇지만 그 길로 지나가면 다시 뒤가 뿌얘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등 뒤도 두리번거리게 되는데 이 손이 앞에서도 나왔다가 옆에서도 나왔다가 뒤에서도 나왔다가 계속 친구랑 같이 걷고 있던 같은 조였던 후임을 잡으려는 듯이 쑥 나왔다 사라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웠대요 그게. 근데
찝찝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점점 쌓이고 이러던 와중에 한참을 그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되게 역한 비린내 같은 게 코를 팍 찌르더래요. 순간적으로 구토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겨우 참으면서 이제 코를 막고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샌가부터 자기들 뒤쪽에서 질척질척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뒤를 돌아보면 분명 영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볼래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걸었대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따라오던 발자국 소리가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안 따라오고 뭔가 다른 길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친구가 이제 공포심보다는 쟤 어딜 가는 거지? 나 따라온 게 아니네? 하는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봤던 게 좋기 한 2m? 2.5m? 이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온몸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친구랑 후임이 안개 때문에 미처 못 보고 지나왔던 골목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철퍽철퍽거리면서 걸어서 들어가더래요. 예. 그래서 후임은 저걸 못 봤다. 그걸 아니까 후임한테 우리가 미처 못 본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서 골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를 돌아서 그 영가가 들어간 그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대요. 골목 입구를 딱 들어서는데 코너를 돌자마자 그 안개 틈 사이에서 정말 희미하게 빨간 온천 표시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 알죠. 빨간 온천 표시를 보게 된 거예요. 네온 사인을. 그래서 처음에 목욕탕인가?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그게 목욕탕이 아니고 읍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여인숙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계속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여인숙 안에서 진동을 하는 게 친구 코에는 느껴졌대요. 친구가 후임한테 여인숙 사장님한테 오늘 여기 묵고 있는 손님 유무를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이제 그 군탈자가 여인숙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후임이 여인숙에 들어가더니 누군가랑 막 대화를 하더니 금세 나왔대요. 나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사장님 계시는데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장기 투숙하는 일용직 근로자분 2분 계시고 아무도 없대요. 여기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뭐하러 왔냐고 나가라고 아무 일 없다고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다시 골목을 빠져나가려다가 친구가 후임을 딱 붙잡고 우리 담배나 하나 피고 다시 돌자. 이렇게 잠시 기다려 이랬대요. 근데 그 이유가 친구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후임하는 말이. 네. 분명 후임도 자기도 지금 사복 차림인데 머리도 길고 누가 봐도 겉만 봐선 군인이라고 알아차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군인인 거 알았지? 그 할아버지? 뭐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후임이 저희가 헌병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혔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러고 나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래 그렇겠지 하고 아무 말 없이 이제 다시 담배를 피면서 가자 출발하자 이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얼어붙었대요. 예. 나가는 길은 그거 하나뿐인데 골목 입구에서 아까랑 거의 똑같이 생긴 똑같은 차림의 장신의 여자가 머리카락이 이번에는 다 선명히 보였대요. 가까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거의 무릎 정도 길이 정도 그렇게 늘어뜨린 채로 또 맨발로 물 뚝뚝 흘리면서 처벅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대요. 자기들 쪽. 근데 물론 후임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서서 같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후임은. 이 친구는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막 달달달 떨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죠. 제발 못 본 척하고 계속 딴 데만 보면서 제발 그냥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속으로 빌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되게 좁은 골목이었는데 그 여자가 처벅 걸어서 친구랑 그 후임 바로 앞을 지나가던 그때 후임이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내뱉었는데 그 여자 팔 쪽에 이렇게 몸에 탁 닿아서 탁 퍼지는 걸 친구도 모르게 그걸 딱 보고 올려다본 거예요. 예.
담배 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존재를 눈치챘나 싶어가지고 딱 올려다본 거예요. 근데 올려다보자마자 그 여자도 딱 하고 내려다본 거예요, 친구를. 예. 눈에 초점이 없었대요. 눈에 초점은 없는데 또렷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친구는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니다, 못 본 척 해야지 하면서 그 찰나에 후임한테 말까지 더듬으면서 야, 여기 시골이라 그런가 별 진짜 많이 보인다 하면서 자기 딴은 이제 자연스럽게 더 고개를 위로 하면서 하늘로 시선을 옮겼대요. 예. 근데 이 여자가 그 시선을 옮김을 따라오면서 목을 쭉 빼서 하늘을 가리면서 또 한 번 친구 얼굴을 하늘에서 바닥으로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대요. 이때 여자가 이를 드러내면서 미소를 짓더래요. 예. 근데 윗니랑 아랫니랑 전부 이끼로 뒤덮여 있고 심한 비린내가 그 여자 숨결에서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숨까지 막히더래요. 너무 비린내가 심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사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후임 손목을 딱 낚아채가지고 골목 밖으로 막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여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와서 막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다른 조 인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일로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사람도 많아졌겠다. 긴장을 좀 풀면서 다른 조 인원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뭐 없었어? 뭐 거긴 없었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얘기하는 도중에 또 비린내가 심해서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세 번째로 똑같은 모습의 여자가 그 골목으로 또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또 처벅거리면서 그 순간에 친구가 딱 뭔가 직감을 했대요. 저 여인숙에 뭔가 있다 분명. 이 골목이건 저 여인숙이건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현장 다 같이 출동했던 소대원들 중에 고참급 일부만 불러다가 여인숙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까 함께 갔던 그 같은 조 후임한테는 너 다른 조 인원이랑 재편성해서 다른 쪽 순찰 좀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6명의 인원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여인숙으로 갔대요. 조심조심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아까랑 뭔가 분위기가 달라서 뭐가 이상한데 하고 여인숙 앞에 딱 갔더니 아까 분명 그 후임과 봤었던 그 여인숙 네온사인, 그 온천 모양 네온사인 있잖아요. 예. 그 네온사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여인숙은 폐업한 모습인데다가 여인숙 입구에는 이제 폴리스라인 같이 폴리스라인은 아니고 공사 중 진입 금지 이런 테이프 아시죠? 노란 테이프. 예. 네, 그게 이렇게 X자로 대문에 쳐져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뜯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 순간 친구가 머리털에 다 쭈뼛 서면서 와 이거 나 홀렸던 건가? 그 후임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그 후임이 들어가서 누구랑 대화를 한 거지? 하는 생각까지 딱 든 거예요. 예. 이제 같이 간 6명 그 일행들한테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야 좋지 않겠다. 근데 그건 얘기했대요. 여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우리가 한번 순찰을 하긴 했는데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온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2명은 입구에 대기를 하고 테러를 차단을 해야 되니까 도주로를 막는다고 2명은 입구에 대기를 하고 4명이 들어갔대요. 예. 4명이 뜯어져 있는 공사 라인을 뜯고 뜯어져 있는 그쪽을 향해서 문을 딱 입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둘러보던 도중에 4명이 동시에 기침을 했대요. 예. 콜록이 아니라 거의 숨이 탁 막힌 것처럼 콕 하고 기침을 했대요. 그러고 다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뛰어나가서 뭐야 방금 이상한 냄새 안 났어? 이러고 넷이서 그 라이트를 켜서 안쪽을 딱 비춰봤는데 바닥에 희뿌연 연기 같은 게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 복도 전체에.
야, 저 뭐냐? 뭔지야, 저거? 뭐야?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지원 요청을 했대요. 근데 친구 말로는 그때 맡았던 게 자기 훈련병 때 맡았던 방독면 쓰고 들어가잖아요. 시에스탄? 네, 시에스탄 냄새랑 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목을 탁 때리는 게 똑같았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미 지원은 요청을 해놨으니까 지원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자 이러다가 이제 다수 인원이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어둔 채로 밖에는 또 여러 명이 대기하고 여러 명이 동시 진입을 했대요. 예. 근데 이미 연기가 바닥이 아니라 공중까지 거의 다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 쓰고 계속 부채질을 해가면서 진입을 했는데 방문은 대부분 다 폐업을 한 곳이니까 다 열려 있었대요. 예. 다 열렸는데 한 곳만 닫혀 있더래요. 야, 저긴 왜 닫혀 있냐? 저기 열어봐. 그래서 한 명이 가서 열려고 했는데 문 안 열립니다. 이랬대요. 야, 뭐해 비켜 이러고 친구가 이제 가서 막 낑낑거리면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뭔가 잠근 게 아니라 뭘로 막아놓은 것처럼 안 열리더래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세게 밀거나 발로 차면 열리겠다 싶어가지고 비켜 비켜 이러고 뒤로 갔다가 발로 빵 차서 열었대요. 딱 열고 들어갔는데 딱 문 열자마자 들렸던 게 꺽꺽거리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예요. 친구가 들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 군탈자가 방문 못 열게 가구로 다 막아두고 방 안에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숯이랑 뭐 아이고. 네, 번개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연탄 이런 걸로. 네, 수십 개를. 와. 그래서 이제 급히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급히 이제 군용 앰뷸런스가 있어요. 그것도 항시 같이 출동한다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바로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제 그분도 안타깝게 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금방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예. 네, 친구가 간부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을 전체를 듣고 아 이거는 처음 동행했던 후임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뭔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유가 당시 그 군탈자가 자기 근무하던 부대에서 K2 소총 이제 일반 군인들이 쓰는 그 소총을 네. 무장한 채로 탈영을 했고 원인이 연인의 이별 통보였어요. 아이고. 예. 이제 병영일기에다가 그 X도 해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그럼 우리 둘은 영원히 함께 하겠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글들을 막 써놨었대요. 오, 예. 그 이후에는 이건 친구 의견인데 후임에게 그 사건의 내용을 말을 못했던 이유가 이제 친구 생각에는 아마 당시에 이제 점점 체포조가 좁혀오는 거를 눈치를 채고 여기선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겠다. 네. 이제 목적지까지는 갈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선택 직전에 이제 후임이 처음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고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숨어있다가. 네네. 여차하면 소총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쏠 이제 후임을 해야 할 생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그 군탈자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는데 발견된 장소 바로 옆에 K2 소총이 있어서 발로 이렇게 툭 치웠었고 근데 그 소총에는 실탄 등 탄창까지 결합돼 있었고 예. 조정관도 이제 단발로 놓여져 있었고 말 그대로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태로 놓여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임이 뭐 헛것을 안 보고 다시 건물을 안 나갔다면 그대로 순찰을 진행을 했다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고 친구 말로는 그 후임이 만났던 여인숙 사장님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비린내 나던 장신 여자 3명은 뭐였는지 그런 정체 같은 건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확실하다고 느끼는 건 그 여자 3명은 친구랑 후임이든 아니면 그 처음에 정찰을 들어가려고 했던 6명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우리를 그 여인숙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고 그 할아버지는 분명 내 후임을 구하려고 후임을 내보냈던 거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뭔가 진짜 다른 세계가
현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너굴파파님 이야기는 진짜 분위기가 독보적이긴 해요. 그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 자체에. 그래요? 저번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뭔가 기묘한 느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진짜로 무섭네요. 그렇게 들어주셔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오늘 힘든 와중에 이렇게 또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기묘한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너굴파파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서는 좀 공감하기가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친구분이 또 겪으신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친구한테 친구가 거짓말을 칠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예, 뭐 굳이 뭐 얻는 게 없다면 장난쳐도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 괴담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가 아니었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코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서울에 있던 한 주택에서 사실 때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지만 이 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 있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 사실 때 겪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코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좀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사를 이미 가셨나요? 거기를 이사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서울 어디쯤에 그냥 뭐 큰 지역만 얘기하면 어디에 있었던 집이었나요? 서울 중심부 쪽이고, 약간 대학로 근처? 대학로 근처. 네네. 그러면 해화 쪽인가? 네, 해와 한성대 아하.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코리님께서는 또 귀신을 보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뭐, 보고, 듣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단 기로 느껴요. 느끼는. 소름이 돋는다든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소름이 돋으면서 좀 이렇게 멀미할 때, 진땀 나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꿈을 좀 자주 꾸는데, 꿈이 좀 잘 맞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냄새도 좀 맡거든요. 귀신 냄새를? 네. 근데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과거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살았던 집인데 제가 이때 한 5살 때쯤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릴 때 동생은 부모님이 데리고 주무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TV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밤에도 주무시기 전까지 좀 TV를 좀 즐겨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어리니까 할머니가 보는 것들을 다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실 때 저는 옆에서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았는데 마론 인형이나 크기가 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인형들은 할머니가 밤에 방에서 못 갖고 놀게 하셔가지고 밤에는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예. 근데 할머니 방에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벽장이랑 그리고 이제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제 그런 물건들도 놨었거든요. 종이 인형 상자 같은 거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밤에 TV를 보시는데 할아버지는 좀 일찍 주무셔서 집에 불을 좀 일찍 꺼요. TV 불만 켜져 있고 방은 깜깜한데
다락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그쪽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가요웅대를 이제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똑같이 종이인형 상자를 꺼내러 다락을 갔는데 다락문 높이가 그 당시 제 키에 한 허리춤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 문을 열었는데 다락 문을 열면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옆쪽에 이제 빈 공간에 제 손이 닿는 곳들에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되게 깜깜하면 사람의 시선이 깜깜한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우리 집 다락이고 항상 거기에 뭐 할머니 심부름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위에를 쳐다봤어요. 예. 근데 그 깜깜한 데서 하얀 손이 나오는데 그게 손목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손목까지밖에 없는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서 쑥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았어요. 다락 문을. 그리고 할머니 옆에 가서 이불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이제 애가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는 TV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요무대 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숨어 있다가 저는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제 삶에 있어서 귀신을 처음 봤을 때거든요. 손을 보고 나서. 네, 손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꿈 같은 것도 꾸고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집이 이게 옛날 이제 한옥집을 양옥으로 이제 개조한 흔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집들이었는데 대로에서 골목을 들어오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해서 집들이 있는 저희 집이 딱 가운데 집이었어요. 예. 한가운데 집이었는데 방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쓰시고 부모님도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삼촌이 장가를 안 가서 삼촌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을 차지를 하고 저랑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방 하나가 남는데 그 방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옛날 분들은 이제 방을 좀 비워두기가 좀 그러니까 그 방을 새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새를 놔주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던 어느 남자분이 그 방에 이제 세입자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 기억에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 말로도 되게 이렇게 참하다, 막 오. 착실하다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좀 훈남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그 방에서 한 1, 2년 정도를 사셨는데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 가족들한테 이 방에서 뭐 가위를 눌린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밤에 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면 그 방에서 막 우리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막 좀 꿍꿍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다가 하면서 벌떡 깰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졸업반이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 이제 사시다가 어느 날에 회사 면접을 보셨대요. 회사 면접을 보셨는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고 좀 착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예. 축하를 해주고 자기가 직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뭐 방을 뺄 날짜를 정하고 이제 뭐 짐 정리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집에를 며칠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항상 뭐 자기가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딜 가든 항상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집에다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면 집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은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 있다가 그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하셨대요. 예? 되게 다 축하받을 일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빼서 나가셨어요. 다들 이제 좀 뒤숭숭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저는 뭐 이제 막내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동생이 쓰게 되니까 그 방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한테 필요한 방이 아닌 거예요. 예. 방을 계속 비워두다가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 언니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방에서 자기 혼자서 노래 듣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막 마당 구석에 서가지고서는 막 이러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래주고 하니까 방에서 뭘 봤대요. 방 뒷골목 쪽으로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귀신 같은 걸 봤다. 그래서 잘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서는 이제 좀 진정시켜서 이제 엄마가 방에 들여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 터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니는 자기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자기 친오빠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언니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자기 짐도 거의 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세간살이 중에 급한 것들만 가지고서 그냥 나가서 저희가 이제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세입자분들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엄마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뭔가 약간 집이 주는 느낌이 되게 적적했대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쎄하면서 그런 걸 엄마가 느끼셨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음의 기운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처음 그런 거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꿈을 좀 자주 많이 꿨는데 예. 삼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제 동생이 쓰는데 그 방은 골목이 좀 앞쪽으로 나 있어서 거기 방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예. 옛날 그 골목에 있는 가로등 보면 좀 이렇게 노란 불빛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어서 방에 커튼을 안 치면 밤에도 방이 되게 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란 불빛 들어오는 방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사춘기 이럴 때니까 그런 좀 약간 좀 왈랑왈랑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일부러 커튼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제가 라디오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밤에 좀 되게 늦게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 어느 날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제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내 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낮은 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상 위나 아니면 책장 아니면 공중에 떠서 보는 느낌? 되게 위에서 제가 제 방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되게 머리도 엄청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는 거예요. 예. 제 이쪽 팔이랑 옆구리 쪽에 걸터 앉아서 팔 막 눌러요. 근데 약간 좀 원피스는 아니었고 그런 한복, 소복, 흰 소복 같은 거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주고 고개를 푹 숙여서 저를 있는 힘껏 막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내 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체 이탈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꿈에서 딱 깼는데 그 팔이랑 옆구리가 몇 날 며칠을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뭐 파스를 붙이든 뭘 해도 낫지를 않는 너무 아픈 통증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좀 아파 그냥 이러고서 말았는데 전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꿈도 꾸고 제가 다른 가이드 눌리고 했었는데 이 집이 원래 저희가 증조 할아버지 때 살던 집은 따로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기존 살던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 매매를 해서 들어오신 집이래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나름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테리어였겠죠. 원래는 그 마루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할머니 방이랑 제 방이랑 같은 라인에 있고 원래 그 가운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을 터서 이제 할머니 방이랑 제 방 사이즈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루에 약간 가벽 같은 게 돼서 도배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을 때 이렇게 호기심 있게 벽을 톡톡 치면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빈 소리,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동동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빈 공간이지 했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가 이사 오시기 전에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대요. 도당체.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고 그 가운데 방이 신을 모셨던 방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 터가 엄청 세고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집 그렇게 우리 집 같았던 그런 한가운데 있는 집은 좀 약간 터가 안 좋대요. 터가 좀 세대요. 그리고 집 아래쪽에 안쪽 골목 그 부위가 골목인 것 치고 엄청 넓었는데 거기 옛날에 우물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웠대요. 우물가도 왜 다들 좀 터가 좀 세다 하잖아요. 맞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게 그런 안 좋은 위치였었는데 할머니가 대가 세서 그거를 누르고 산다라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할머니가 대가 어느 정도 센 거냐면 왜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국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분이 와서 구슬할 때 이제 자기가 그 사시나무를 들고 있다가 접신이 되면 이제 그게 막 흔들린대요. 그 사시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무당분이 이렇게 막 쥐어주면 사람들이 무당분 손 위로 그걸 잡으면 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 우리 할머니 차례가 돼서 할머니가 잡으면 그 나무가 딱 멈춘대요. 호호호호. 그럴 정도로 대가 센 사람이니까 이 안 좋은 털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가세가 기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유가 정말 망해서 나왔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망해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예. 지금도 이 집은 저는 꿈을 잘 꾸는데 제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전 아직도 이 집이 나와요. 그때 당시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세간살이는 다 그대로인데 예.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우리 가족한테 되게 안 좋은 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시들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집에서 호되게 당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희도 되게 크게 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에휴. 그러면 이 집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오, 예. 그리고 이 집에서 저희가 망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훨씬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집에서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인가 또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나는 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저희 반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은 이제 저희 학교가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 학교여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이제 등산을 하듯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축제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되게 폐쇄적이어서 외부인들은 안 오고 딱 그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발표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층 복도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세팅해놓고, 그리고 미술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미술실 창문 같은 거를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 전시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 가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전 암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회 준비를 하던 당시에 저희가 그 실습 과제로 뭘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납땜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납땜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실습실을 선생님이 이제 개방을 해주셔서 저희가 남아서 이제 그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먼저 완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계속 실패하고 이러면은 계속 남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 애들이랑 다른 반 애들까지 해서 몇 조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넘어갈 때니까 해도 빨리 지고 이래서 되게 깜깜했었어요. 예. 근데 실습실 건물은 본관 건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안 쓰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약간 얕은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를 짜서 가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실습실이 2층인데 계단 건물이 막 쾅쾅쾅 울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막 한 명 울고 있고 그래도 막 말을 못하고 계속 막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고 막 진정시켜가지고 뭐냐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미술실에서 노래 소리가 나더래요. 예. 미술실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합창대회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합창대회 연습 같은 거를 엄청 막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 이제 그래서 연습하라고 이제 피아노도 좀 많고 이랬었는데 미술실에 그래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합창대회 때 그 노래 연습할 때 목 풀으려고 고향의 봄 같은 거 이렇게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목 풀려고 이거 하잖아요. 허밍으로. 예. 이런 소리가 미술실에서 나더래요. 근데 작품 발표회를 하려고 책상이랑 다 세팅해서 그렇게 빛도 다 막아놓은 미술실에서 누가 그 밤에 합창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잘못 들었겠지 막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조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갈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쟤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쟤네가 잘못 들은 거야.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정말 저희가 미술실 앞에 오는데 진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저희도 그래서 막 진짜 이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습 제출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초집중을 해서 그렇게 안 되던 납땜을 그걸 다 성공을 하고서는 마지막 남은 애 것까지 다 해서 다 기다려주고서는 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려면 정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후문 방향이었는데 정문 방향은 가려면
똑같이 미술실을 지나서 본관 앞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돌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냥 후문으로 갔어요. 예. 후문으로 가서 한참 걸려서 집에 갔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나 혼자 미술실 앞을 지나가느니. 그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같이 들은 거잖아요. 거기 이제 완전 거의 전설급의 그런 괴담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기운을 느낀다, 혹은 냄새를 네. 맡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막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냥 일단 느낌이 약간 좀 위화감 들고 약간 좀 적적한데 그때부터 약간 볼이나 등, 머리통 쪽으로 소름이 돋아요. 예. 막 소름이 돋고 그럴 때 그냥 약간 좀 피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제가 그 장소를 못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소름이 돋다가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멀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 안 좋아지고 되게 토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면서 컨디션이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냄새는 그냥 만약에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약간 좀 음식물 쓰레기 그런 냄새, 그런 음스 냄새가 코를 되게 확 찌르는데 그냥 제가 표현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냄새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류의 냄새인데 코를 확 찌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향 냄새, 우리 제사 때 향 예. 피우잖아요. 그런 향 냄새 아니면은 이렇게 좀 향수 냄새나 분 냄새, 옛날 할머니들 바르는 분 냄새 네. 막 그런 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옆에 있구나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진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어릴 적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받고 뭐 겪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들어주셨다면 다음번에 네. 참여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죠? 그죠. 이제 다음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지금의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 말고도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에서 이사 와서 그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또 이사 갔던 집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영적인 걸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쁜 애들이 오면은 귀접 같은 그런 이야기나, 아하. 그리고 이제 가위,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게 있죠. 알겠습니다. 코리님 이거 봐요. 떨려도 이게 좀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죠. 신기하게. 네, 근데 저 처음에 되게 염소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네. 그랬지 나중에 염소가 어디 도망갔나 봐요. 아, 네. 이거 봐.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리님. 참여하기 전에는 떨리고 미치겠는데 막상 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정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하죠? 했어요. 네. 이거 봐요. 네, 아무튼 코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정말 막 두려운 이런 느낌이 많아요. 참여하시기 전에. 근데 막상 이야기 이제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조금 지나면 정말 또 편해지니까 용기 내셔서 또 참여
위에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고래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